여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중국 국영방송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다큐멘터리만 만들어온 베테랑 감독이 한국을 몰락하는 나라, 반중 감정이 극심한 나라로 묘사하며 수백만 시청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편견과 추측에 기반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목격한 진짜 한국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년 경력을 포기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 지금 시작합니다. 언론은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라도 전해야 할까요? 베이징의 한복판, CCTV 본사 42층.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천하오밍의 피곤한 눈동자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갓 완성한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의 최종 편집본이 들려 있었다. 20년간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작품들만 만들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왜인지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감독님, 내일 방영되는 한국편 시청률이 벌써 화제네요. 조감독 왕샤오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드디어 한국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주는 다큐가 나온다며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천하오밍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에 대한 그의 다큐멘터리는 늘 그랬다. 한국 경제의 한계, 사회 갈등, 반중 감정.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매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샤오이야. 천하오밍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던가? 네. 그게 없으시죠. 하지만 감독님의 분석력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각종 자료와 증언들로. 자료와 증언. 천하오밍이 중얼거렸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지. 그날 밤 천하오밍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만든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을 소재로 한 것들이었고 모두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작품들이었다. 내가 진실을 말해왔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만들어왔을까? 다음 날 아침 편성회의에서 천하오밍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다음 프로젝트로 한국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안합니다. 단, 이번에는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6개월간 취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편성부장 리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오밍, 한국은 이미 여러 번 다뤘잖아. 게다가 6개월이나 현지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바로 그겁니다. 천하오밍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과 편견에 기반한 것들 뿐이에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이라니. 설마 한국을 미화하려는 건 아니겠지? 진실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요. 천하오밍은 작은 제작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부터 그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다. 출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중국어 안내 서비스는 물론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에 천하오밍은 당황했다. 감독님, 여기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카메라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공항일 뿐이야. 진짜 모습은 서울에 가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그의 확신을 흔들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푸른 하늘. 베이징의 스모그에 익숙한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첫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식당 주인이 천하오밍 일행이 중국인임을 알고는 반갑게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희 가게에 중국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항상 예의 바르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천하오밍은 깜짝 놀랐다.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이런 환대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천하오밍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매운 건 못 드시면 덜 맵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베이징에서 공부하는데 그 아이 덕분에 중국 음식도 조금 배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다. 천하오밍이 지갑을 찾으려 허둥지둥하는 사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지갑을 주워 건네주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과 카드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천하오밍은 감사 인사를 하며 팁을 주려 했지만 대학생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천하오밍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중국 언론에서 묘사하는 반중 감정이 극심한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다.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였다. 천하오밍은 사전에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밀려 고전하는 삼성의 모습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글로벌 마케팅 이사 김민준이 안내하는 연구개발센터는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기술력을 자랑했다. 현재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 않나요? 천하오밍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혁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여기죠. 중국 기업들도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오밍은 놀랐다. 적대감이나 위기의식 대신 중국 기업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경쟁의식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연구소 곳곳을 돌아보며 천하오밍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중국인 연구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국적보다는 실력을 중시합니다. 김민준이 설명했다. 중국에서 온 연구원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중국인 연구원 리셴과 개별 인터뷰를 했다.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천하오밍이 물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리셴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차별이나 편견은 없었나요? 솔직히 처음엔 있을 거라고 각오했어요. 하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명절 때는 중국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며 천하오밍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찍은 내용으로는 몰락하는 한국 기업이라는 기존 서사를 만들 수 없었다. 취재 2주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강남역 근처에서 취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던 천하오밍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메라 장비와 여권,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이제 끝났다. 천하오밍은 절망했다. 중국에서라면 분실물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30분 후 지하철역 직원이 그의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CCTV 확인해보니 이 근처에서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요. 가방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천하오밍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괜찮아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불편한 일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천하오밍은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라.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사람은 어디나 비슷할 텐데. 전화를 끊고 난 후 천하오밍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취재 3주차 천하오밍은 KBS를 방문했다. 국제부 선임기자 박은정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천하오밍이 물었다.
박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상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요. 일반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요? 복잡해요.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 드라마나 음식,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정치와 일반 국민 감정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박은정의 안내로 홍대 거리를 돌아봤다. 거기서 천하오밍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 젊은이들이 중국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고 중국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중국 음식점 운영하시기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세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반중 감정 같은 건 느껴본 적 없으세요? 글쎄요. 정치적인 이야기만 피하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중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취재 4주차 천하오밍에게 베이징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편성부장 리진의 전화였다. 하오밍,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 좀 보내줘. 예고편이라도 만들어야겠어. 아직 더 촬영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 한국 경제 위기, 사회 갈등, 반중 감정. 이런 것들 찍으면 되는 거 아냐? 천하오밍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설마 한국에 매수당한 건 아니겠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오밍, 너 정신 차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몰락이야. 그게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천하오밍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20년간 해온 일들이 과연 옳았던 걸까? 그날 저녁 조 감독 왕샤오위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샤오위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진실이었다고 생각해? 감독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모습을요. 취재 5주차 천하오밍에게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으로 촬영을 나갔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급성 맹장염이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러진 천하오밍을 발견한 것은 지나가던 한국인 부부였다. 그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천하오밍을 돌봐주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그 부부는 계속 곁에 있어 주었다. 통역도 도와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사다 주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수술 후 깨어난 천하오밍이 물었다. 사람이 아플 때는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죠. 우리 아들도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프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 기간 동안 천하오밍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경험했다. 간병비를 내겠다는 그에게 중국에서 온 손님에게 어떻게 돈을 받냐며 거절하는 간병인, 매일 과일을 사다 주는 병실 옆 환자, 중국어로 문안 인사를 건네는 의료진들. 감독님,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아야 해요. 왕샤오이가 감동에 겨워 말했다. 그래야겠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베이징으로 돌아온 천하오밍은 6개월간의 취재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회사가 원하는 내용과 정반대였다. 편성회의에서 리쥐는 격분했다. 이게 뭐야? 한국 홍보 영상이야? 우리가 CCTV야, 한국관광공사야? 부장님, 이게 제가 본 진짜 한국입니다. 하오밍, 너 정말 미쳤구나. 이런 걸 방영했다가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한국에 매수당했다고 난리 날 거야. 그래도 진실은 전해야 합니다. 진실? 진실이 뭔지 알아? 시청률이 진실이야. 광고주들이 원하는 게 진실이라고. 회의는 결렬됐고
천하오밍의 다큐멘터리는 방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날 밤 천하오밍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다. CCTV를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2024년 12월 천하오밍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새 출발했다. 첫 작품은 당연히 한국 다큐멘터리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진짜 한국 이야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점차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는 반응들이 늘어났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한국에서 왔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김민준 이사 천 감독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진실한 시각이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은정 기자 언론인으로서 존경합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기자 정신이죠. 부산에서 만난 그 부부 감독님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1년 후 천하오밍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였다. 아내와 함께 온 첫 해외여행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였다. 천 감독님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 여행을 즐기세요.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저희가 더 많죠. 감독님 덕분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천하오밍은 생각했다. 1년 전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채 왔던 이 길을 이제는 진실을 아는 마음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천하오밍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아시아인들의 진짜 이야기였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이라는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 여행을 통해 완전히 바뀐 경험. 미디어에서 본 모습과 실제가 달랐던 놀라운 순간. 외국에서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과 도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경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진실을 향한 용기, 편견을 깨는 경험,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간의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